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뼈마디가 닿는 소리 들리네. 자, 어디 마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어도 자꾸 체면을 거세요. 공부가 제일 재밌죠? 뭔 소리야 지금? 공법이 제일 쉽죠? 체면 거세요 얼른. 여러분 재미를 붙여야 공부가 재밌지, 하기 싫다고 해버리면 공부 재미없어요. 얼마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죠? 공법이 제일 쉽죠? 뭐 대답이 약하네. 공법이 제일 쉬워요. 공법 다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일단은 예, 일단은 예. 뭐든 긍정적으로. 알겠죠?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처음이라 아무래도 그러죠? 처음도 쉽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자꾸 체면 거시라니까. 그죠? 체면 거시가지고 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해야 돼. 좀 빨리 하면 더 좋겠죠? 제 이야기했네요. 1, 2차 동시 준비하신 분들은 민계공을 늦어도 3, 4월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게 안 잡아지면 30일에는 없어요. 그건 코스라니까. 그 안에 놓고 혹시나 하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거의 다 정해진 길이에요. 알겠죠? 3, 4월 때까지도 만약에 민계공이 그냥 아주 바닥이면 안 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돼. 그래야 이제 나머지 과목을 보든지 말든지 하죠. 알겠죠? 어쨌든 민법개론은 1차 통과해야 되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공법을 잡아놓으시면 돼. 근데 공법만 해결하면 2차는 아주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렇다니까 공법이 제일 쉽다 그러잖아요. 쉬운 걸 먼저 해야지. 그러면 돼. 쉬운 걸 먼저 확실히 점수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아주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또 공법은 여러분 나중에 업무 볼 때도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요? 필요합니다. 재미 붙이고 보세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시설 사업을 직접 공사할 건 아니지만, 공사하실래요? 괜찮아요. 또 시행자 될 수도 있어. 건설을 차려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 시설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설 부지라고 이야기했죠.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이 시설 부지에 있는 소유자 등은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제한받는다겠죠? 자, 말 그대로 건축 등을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붕에 비가 새도 보수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양동이 갖다 놓으면 돼. 알겠습니까? 문제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유자들의 고통은 크겠죠? 당연히 크죠. 아까 얘기했죠. 제일 심리적으로는 이미 정 떨어졌어. 이사 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아까 했죠. 비가 새도 양둥이 받쳐올 건데 오래 걸리면 어쩌죠? 양둥이가 그냥 몇 개가 필요해. 계속 바깥이 가다가 나중에 큰 거 갖다 놔야지. 이제 비가 새면 거기만 셀 거야. 좀 넓어지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소유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매수 청구 제도가 있거든. 알겠죠? 자, 매수 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보세요. 우리가 도로 부지인데 거기 소유자 등은 일단 도로 부지로 결정되면 그 집들은 여러분이죠. 집이나 땅은 여러분 집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바닥이지. 도로 부지인데 처거될 집들이잖아. 그죠? 또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갈 수만 있어도 대성공이죠? 알겠죠? 팔고 나갈 수 있는 제도, 이게 뭐죠?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매수 청구는 내 걸 사가라 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것이 있고, 또 실효 제도는 뭐죠? 실효는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매수 청구 제도하고 대표적인 거 실효, 두 가지만 일단 정리하세요. 나머지 건 나중에 보충하고. 알겠습니까? 자, 매수 청구는 뭐라고요? 내 걸 사가라고 청구해서 팔고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팔고만 나가도 성공이야. 그죠? 어차피 팔지도 않잖아. 근데 팔고 나갈 수 있으면 일단 해박이죠. 돈 이제 오래 걸리면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냐 알겠습니까? 10년 정도 진행 안 되면 양동이 값도 엄청 들어갔어 이제. 알겠습니까? 그 정익적인 스트레스도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팔고 나가면 그래도 성공. 자, 실효는 뭐죠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진다 말은 이제 더 이상 시설 부지도 아니다. 아니다. 이제 해방되는 거야, 해방. 알겠죠? 실효는 간단해. 실효는 먼저 정리 끝내고 갈게요. 자, 실효는 일반적으로 시설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얼마 동안 진행이 안 된 거죠? 20년입니다. 자, 말이 20년이죠, 여러분. 양동이 몇 개 나갔을까요, 지금? 엄청나겠죠? 그죠? 또 그때 초등학교 다닌 놈이 벌써 20년 지나버리면 손자 데리고 와. 엄청난 세월이에요. 하지만 20년 지나면 20년 된 날 뭐? 다음 날 이제 시설 결정이나 관리계획 결정 요력이 사라져. 이 말은 더 이상 도로 부지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는 해방이에요, 해방.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팔고 나가도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실효는 몇 년 동안 미집행? 2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된 것. 그럼 20년 되는 날이 아니고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효는 간단하죠?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20년하고 다음 날. 알겠죠? 꼭 과거 문제에선 지문 하나 나온다겠죠? 지문 하나. 그럼 그때 틀리게 나오면 보나마나 이렇게 나왔어. 20년 되는 날에 실효가 된다. OX, X. 되는 날, 다음 날. 또 20년인데 10년 해갖고 틀리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요게 이제 30문제 나왔거든. 그 문제 나왔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3페이지 보고 있어요. 3페이지 1번 문제 얼른 봅시다. 여기 30에 나왔잖아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쭉 길게 써있는데 시설 결정되고 나서 제일 끝부분에 뭐 써졌죠? 효력을 잃는다. 실효를 물어봤잖아요. 실효.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 년 지나면? 20년. 되는 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 정답은 5번이고. 그죠? 이 문제는 여러분 이야기했죠? 나만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틀리면 나만 틀려. 알겠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보통은 지문 하나로 나왔다니까, 지문. 근데 이제 한 문제값으로 나온 게 올해 30의 문제입니다. 됐죠? 실험 끝났어요. 자, 매수청구 공부할 겁니다. 자, 매수청구는 여러분 한 장 더 넘기면 자, 표로 정리해놨죠? 정리해놨잖아요. 일단 그거라도 보시란 이야기야. 일단 흐름은 이렇게 볼까요? 흐름은 자, 그 왼쪽에 써진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수 청구권자가 있어. 매수 청구권자가 자,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매수 청구를 하는 상대방을 매수 의무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내 땅 사가라, 내 집 사가라 라고 매수 청구를 하는 거야. 알겠죠? 매수 청구는 사가란 이야기예요. 내 걸 사가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가 누가 될 거냐? 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외적으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조항들이에요. 알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2000년도 이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알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1998년 12월 24일 날. 왜 안 잊어먹냐?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그때는 구도시계획법이에요. 지금 이제 국토법이죠. 도시계획법이 있고 국토용관리법이 나눠져 있었거든. 근데 그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조 내용이거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98년도에.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 공법적 체계법이 다 바뀝니다, 이제. 자, 그래서 20조, 6조 계속 우리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버려.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요. 그래서 전부 다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토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해서 우리 국토법이 그때 만들어져. 2003년도 이야기야. 98년 영향을 해서 그때부터 법이 차근차근 다 바뀌어. 아까 또 제가 토지수용법하고 공공유지 취득 특례법도 합해서 공토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죠? 또 개발정책 관리기관 특별조법이 그때 만들어져. 또 매수청구제도 그때 들어와. 알겠습니까? 이게 그 전에는 없었어. 그 전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죠? 그냥 기다려야지 뭐.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죠? 그러면 우리 시설부지, 도로부지 결정된 상태에서 공사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잖아. 공사 들어와야 나가는 것이고
이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우리 묶여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래도 들어온 제도가 매수 청구 제도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도로서 여전히 출제가 잘 됩니다. 알겠죠? 대신 이 청구는 알겠죠? 원래는 없던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했다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수청구권자는 거기 써졌죠? 자, 네 가지 분철하시면 돼요. 자, 몇 년? 10년 미집행입니다. 근데 지목이 뭐? 대. 토지 소유자입니다. 딱 네 가지 보시면 돼. 알겠죠? 매수청구권자는 매수청구권이 되려면, 매수청구권자가 되려면 일단 시설 결정되고 몇 년 동안 사업 미집행? 10년. 그죠?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목이 뭔만 가능하죠? 대. 자, 지목이 대란 말은 뭐죠? 대가 뭐예요? 대가. 대지는 아니고 지목이니까. 그죠? 지목이 되는 것은 건축 등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적과제 공부 안 했죠? 우리 지목은 우리나라 용도지목주의거든. 그래서 용도가 책정됐는데 지목의 용도가 대라는 것은 건축 등이 가능한 땅이에요. 알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도로부지 되면 여기는 일정한 건축 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겠잖아. 그죠? 그러면 지목이 대라면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잖아. 피해가 크겠죠? 만약에 우리 농사짓는 농지라고 생각합시다. 농지는 도로부지에서 피해보는 거 있어? 그냥 농사 계속 지으면 돼. 그잖아요. 여기는 피해볼 곳이 없어. 근데 지목이 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못 짓잖아. 피해가 크죠? 그래서 누구만 가능하다고? 지목이 대일 때만 가능해. 나머지 매수청구 못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목이 되니까 토지가 지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토지는 대인데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죠? 토지 위에 집 한 채 있는데 집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집 소유자는, 즉 건축물 소유자는 청구 못할 거냐 문제지. 그죠? 법상으로는 지목이 되니까 토지라고 나오겠죠. 건축물은 지목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이지만 여기에 건축물 소유자 또 정착물 소유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보시면 일단 10년하고 지목이 된다 정해졌죠? 그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지만 건축물 소유자도 들어간다는 것. 자,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뭐냐면 요 미집행입니다. 요거 이제 또 해석 문제가 남아 있는 거야. 자,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됐는데 사업 시행을 안 됐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 미집행이 뭔데? 그러니까 집행 안 된 건데 지금 절차상에서 법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그죠? 자, 아까 우리 절차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제일 먼저 뭐? 시행자 정해지죠. 지정되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죠. 그죠? 작성하면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이 된 거죠. 이 공사 들어가는 거잖아. 그 미집행의 의미를, 자, 미집행의 의미를 이거죠. 자, 보세요.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가 됐어. 근데 사업 시행을 안 들어갈 수 있잖아. 인가 나오고도 사업 시행 안 들어갈 수 있죠. 또 한 가지. 자, 시행자 지정되고 작성되고 인가까지 나왔는데 안 들어갈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시행자 자체가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되면 이질전 다 없겠죠? 없죠? 이것도 사업을 진행 안 한 건 똑같잖아. 또 시행자는 지정했지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을 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가도 없겠죠. 그럼 사업 시행 안 됐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미집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가지 경우만 이야기했어요. 1번, 2번, 3번. 자, 좀 순서 바꿀까요? 자, 이것도 1번 보면 시행자도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시행자는 지정됐지만
실시계획도 작성 안 할 수도 있잖아. 또 세 번째는 시행자도 정해지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나왔거든.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자, 요 중에 이제 미집행을 어디까지 볼 거냐 문제입니다. 미집행을. 자, 그래서 우리 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이 경우입니다. 1번. 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된 겁니다. 이 경우는 사업을 시행한 걸로 봅니다. 알겠죠? 시행한 걸로. 시행자 정해지고 작성했잖아. 인가까지 나왔죠. 근데 공사만 삽질만 안 들어간 거야. 그것은 사업 시행을 한 걸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사업이 아예 안 들어간 걸로 보는 것이고, 시행자도 안 정해졌으니까, 또는 시행자 정해졌더라도 실시계도 작성을 안 했어. 이 경우는 사업의 미집행으로 보지만, 이 경우는 미집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꼭 그거 써놨잖아요. 그 실시계획 인가 받은 경우 제가 써놨죠? 자,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 고시가 됐다면 여기는 미집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인가고시 나왔다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 시행한 걸로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시 인가고시까지 나왔다면은 사업 시행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미집행의 의미는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10년이 될 때까지 시행자도 지정이 안 됐거나, 또 한 가지는 시행자는 지정됐다 하더라도 10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도 작성이 안 됐어. 알겠죠? 그걸 미집행. 인가 고시까지 나왔다면 미집행이다, 집행한 걸로 본다? 집행한 걸로 본다.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것이 또 하나 맹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거든 법에서. 근데 이제 맹점이 뭐냐면, 시행자가 매수 청구를 막아버리는 수단으로 악용해 볼 수가 있어. 알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에 실시 인가고시까지 얼른 해버려. 절차 밟아서. 그러고 나서 공사 안 해버려. 그럼 인가고시 나왔기 때문에 소유자는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 해버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유자를 또 막아버리는, 매수 청구를 저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아마 이제 여러분 교재 개정된 내용 나올 거예요.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와서 일정 기간 지나면 효력을 소멸하게 돼 있어. 알겠죠? 이제 이 규정이 추가됐어요. 그냥 그 규정이 이제 본 기본서 볼 때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고시 나오고 사업 시간 되면 7년 지나면 이거 효력이 없어져 버거든. 그 규정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알겠죠? 이제 그 새로 바뀐 내용은 어차피 기본서 볼 때 보충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라고. 자, 매수 청구권자, 즉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요건이 몇 년 미집행? 10년 미집행. 또 지목이 돼야 돼. 그리고 토지 소유자지만 건축물 등 소유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미집행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시행자도 정해져 있지 않거나, 또 실시계획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시 인가고시가 나왔다는 것은 미집행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인가고시 나왔다는 것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나오고 사업 진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건 사업을 시행한 걸로 본다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할 거냐? 매수 의무자 보이죠? 자, 누구한테 한다 나와 있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어. 자, 볼까요? 아까 우리 미집행의 의미는 시행자도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있지. 미집행이잖아. 그때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시장 군수에게 청구하는 거야. 됐나요? 근데 만약에 시행자는 지정됐지만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했잖아. 두 가지 미집행. 그죠? 이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시행자에게.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시행자에 청구하는 것이고,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으면 누구한테 한다고? 시장군수한테 청구하는 거야. 그 정리됐습니까? 순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장군수를 먼저 쓴 이유는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다면 시장군수에게, 시행자가 지정됐다면 시행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야. 잡았나요? 자, 또 한 가지. 시행자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시설만, 자, 도로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정해졌어. 알겠죠? 그 시설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치관리 의무자가 정해졌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면 돼?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야. 그 순서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설치관리 의무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공사가 설치관리 의무자야. 시행자는 시장군수고 시장이고, 그럼 일단 시장한테 청구할 게 아니라 도로공사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대신 이제 또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다를 수도 있어. 알겠죠? 설치는 도로공사지만 관리는 도로공단사한다. 서로 다르잖아. 그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설치 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돼. 순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서를 쭉 보시면 돼. 순서. 자, 1번이 시장군수 나온 이유는 뭐라고? 시행자도 지정되지 않았다면 시장군수에 청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에게, 또 그 시설만 별도로 설치관리 의무자가 정해졌다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대신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다르다면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설치 의무자에게. 됐습니까? 이 정도 매수 의무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매수 청구 들어왔어. 이제 이 요건을 가진 사람이 매수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 그냥 농사 지으면 농사 지어야 농지 같으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구합니다. 그럼 이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자, 매수 청구했거든? 알겠죠? 뭐 시행자가 했어. 예를 들어서 했어. 뭐 시행자는 매수해야 된다? 아, 여러분 이것도 간단해. 이거 청구권이야, 청구권. 그러니까 청구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청구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러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친구가 돈 빌려주라고 청구했어. 빌려줘야 됩니까? 그죠? 간단 논리야. 청구가 됐다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청구권이잖아. 형성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청구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청구권 청구했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청구권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대신 매수할 거냐 말 거냐는 결정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죠? 매수 여부 결정이 나오잖아. 매수 여부 결정은 여러분, 매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매수 거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결정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청구가 들어오면 결정해줘야 돼. 얼마 이내 결정해주라고? 6개월 이내. 청구 들어오면 6개월 이내 매수 의무자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매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매수 거부 결정이 나올 수 있어. 거부 결정 나오면 매수 안 겠다는 이야기죠.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또 안 사겠다는데. 알겠습니까? 대신 자,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됩니다. 매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돼요. 거부 결정 나오면 안 해도 되고. 자,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는 얼마 이내 해야 돼? 2년. 요 숫자는 여러분 기본 중에 상기본. 알겠죠? 이것도 3개월, 1년, 뭐 3년 다 틀리게 만들었던 지문들이야. 알겠죠? 일단 흐름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이런 요건을 가진 매수 청구권자가 이런 자들에게 매수 청구했죠. 그럼 매수 의무자는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그래서 매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매수 거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대신 매수 결정을 하면 그때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얼마 이내? 2년 이내. 여기까지 잡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봅니다. 그럼 매수할 때 매수 방법이 있어. 자, 매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뭐가 원칙이다? 현금이 원칙. 현금 줘야지. 대신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써놨죠? 그래서 현금 주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이제 이 채권을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채권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 5개가 적었는데 일단 3개라도 꼭 기억하세요. 3개라도. 첫 번째 기억할 것. 자 보세요. 자,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매수 의무자는 도시공백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오 같죠? 다시. 이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 매수 청구가 들어왔잖아. 그럼 매수 의무자는 도시공백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오다 X다. 오했다가 지금 느낌이 안 좋죠? 뭔지를 모르도 틀린 것 같죠? 뭐가 틀렸을까? 아니야. 포인트가 이거야. 이 채권은 누구만이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만 발행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누구만이 발행할 수 있다고?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알겠죠? 이게 틀리게 매번 나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야. 매수 의무자가 됐죠. 토지주택공사는 도시공백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채권 누구만 발행한다고?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시장 군수면 지자체잖아. 시군 돈이니까. 그래서 이 도시공백 시설채권은 국채가 아니고 지방채야. 알겠죠? 지방채 채권이니까. 됐나요? 자, 누구만이 발행할 수 있다고?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토지공 가입표 쳐놨잖아. 토지공 틀리기 잘 나오니까. 토지공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이 가능하다? 지자체일 때만 발행이 가능하다. 꼭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매수 의무자가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딱 그거 입력해 놓으시고. 됐죠? 자, 또 두 번째 정리할 것. 그럼 여러분 이 채권은 원래는 뭐죠? 현금 줄 것을 대신 주는 거잖아. 현금 줄 것을 대신 채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자들에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현금 받으실래요? 채권 받으실래요?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보통은 뭘 원할까? 그죠? 현금. 근데 채권은 미래가치잖아. 그죠? 미래가치 생각해서 채권을 선호한 사람은 채권을 요구할 수도 있어. 알겠죠? 채권 받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금 받으면 지금 가격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 받으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으면 돈 벌었죠. 반면에 떨어지면 망했지 뭐. 채권 미래가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어보면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요건이 뭔 나오죠? 원하는 경우. 그 요건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채권 4가지 공부할 거거든. 우리 개발법에서 토지사간채권, 도시개발채권, 또 주택권, 주택상환사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현금 대신 채권 주는 것, 현금 줄 것을 대신 채권 줄 때는 요건이 전부 다 원하는 경우가 붙어야 돼. 알겠죠? 원하지 않으면 채권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줄 필요 없잖아. 내가 현금 원하면 현금 줘야지. 됐나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 요건이 붙어요. 여기도 이제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와. 자, 시설 채권은 소유자 의사 무관하게 발행할 수 있다. X. 의사 무관한 게 아니라 원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어. 누가 발행한다고? 지자체인 매수무자만. 꼭 핵심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행 규모는 3천만 원 초과는 초과 금액입니다. 알겠죠? 초과 금액.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만약에 대상 집으로 봅시다. 집이 5천만 원째, 5천만 원. 줄 돈이 5천만 원인데. 알겠습니까? 우리 공토법 준용해서 가격 산정하니까 5천만 원 나와. 그럼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면, 갑이 원했어. 나 채권 주세요. 원했어. 그러면 채권을 5천만 원어치 준다? 얼마 준다? 그지, 2천만 원만.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 현금 주고 2천만 원만 채권 발행해서 주는 거야.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채권 발행할 필요가 없어. 왜?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여러분. 요 집은 철거될 집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고 갑은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럼 다 채권 받으면 돈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사도 가야 되고
또 뭐 냉장고도 사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비용이 있어도 없어야 돼. 그 비용이 3천만 원 잡아주는 거야. 알겠죠? 이건 현금 주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하라고 기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다 채권 받으면 무슨 돈으로 이사가? 알겠죠? 냉장고 뭘로 살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 금액이 책정되는 게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2천만 원에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3천만 원 초과는 초과 금액만 발행합니다. 됐나요? 요건 기억해 두시고 원하는 경우하고 3천만 원 초과 금액 됐죠. 자, 또 상환기간. 상환이라는 것은 돈으로 바꿔주는 거,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 자,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알겠죠? 10년 이내 범위에서. 그래서 뭐 7년 나올 수도 있고 5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7년이면 7년 지나면 돈으로 바꾸는 거야 이제. 상환이기 때문에. 알죠?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 10년. 그죠? 10년 이내 딱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율은 뭐 1년 만기고 절차는 지방제국에 두 개를 일단 무시하고 위에 세 개라도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봅니다. 순서 잘 놓치지 마세요. 우리 매수 청구권자라는 것은 이런 요건을 갖춘 자가 매수 청구권자예요.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모일 때만 되고 토지 소유자지만 건축물 소유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매수 청구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한다고?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시행자가 안 정해졌으면 시장운동에 청구하는 것이고 정해졌으면 시행자에게 별도로 설치관리 의무자 따로 정해졌으면 설치관리 의무자 설치하고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 여기 청구하는 거야. 자,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매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줘야 돼. 그래서 매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 결정은 얼마 내라고? 6개월. 대신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돼. 얼마 이내? 2년 이내. 6개월 2년 딱 기억하세요. 그때 매수할 때 매수 방법은 원칙이 뭐라고? 현금이 원칙이지만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채권 발행은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 지자체일 때만. 요건은 원하는 경우. 알겠죠? 원하지 않으면 채권 발행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 자, 규모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 금액.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딱 여기까지 입력해 놓으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자, 매수 가격은 이 가격 산정 어떻게 할 거냐 문제지. 5천만 원이 가격 산정. 자, 이것은 여러분 자 써놨죠? 공시지가 하면 틀려. 알겠죠? 공시지가에서 24일 하면 틀리게 나왔었죠? 공시가 아니고 뭐가 준용된다? 공토법이 준용돼. 아까 공토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 수용상 일반법이야. 아, 이게 법정 몰라도 돼. 알겠죠? 공토법 준용돼. 그러면 우리 공토법은 시험범위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내용은 볼 필요 없어. 정확히 말하면 공토법에 따르면 감정가격에다가 일정 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걸로 가는 것이지 공시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알겠죠? 어느 가격으로 간다는 것을 안 물어보니까 알겠죠? 뭐가 준용된다고? 공토법이 준용된다. 끝났어.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끝났어요. 매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경우죠. 자, 만약에 자, 매수를 거부당했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야. 우리 일이야. 자, 매수 거부당했어. 여러분 광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생각해봐. 결정되고 10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어. 알겠죠? 그래서 청구했어. 그러니까 또 6개월 기다렸어. 매수 결정이 나왔어. 기분 짱이지. 그죠? 근데 2년이 지나면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잖아. 매수가 지연될 수도 있죠. 법에 따라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하면 매수 지연되죠. 이 경우는 정말 광분한 스타일이죠. 지금 미쳐버리겠죠. 그냥 10년 6개월 2년 그죠? 또 매수 거부당해도 그죠? 여기보다 덜 미쳐도 짜증나죠. 자, 이럴 때는 보호할 조치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매수 거부 시에 조치 써놨잖아요. 매수 지연도 들어가요. 2년 매수해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그것도 참 미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저 누구 심부름 시키면 간다 안 간다 이야기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있잖아. 갈 거야? 그럼 간대. 언제 간대? 가요? 이거 똑같아. 결정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2년 지나면 왜 안 하냐고 물어봐. 할 거야? 그러고 안 해.
꼭 그런 꼴이야. 알겠죠? 뭐 이럴 때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자, 소유자들은 초점 허가가 꼭 들어가요. 시장훈 허가 받아서 일정 건축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알겠죠? 매수 거부당하거나 그럴 때 원래 건축도 못했잖아요. 알겠죠? 근데 일정 건축은 하게 해줘. 대신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은 거 놓치면 안 돼요. 허가 없이도 이렇게 주면 잘 나와요. 허가를 받아서 일정 건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때 일정 건축은 뭐냐? 그거 써졌죠? 자, 3층 이하의 뭐? 단독주택입니다. 알겠죠? 자, 이 말은 3층이나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특히 자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런 거 못 지어요. 단독이라도 얼마 이하만 가능해? 3층 이하만. 됐죠? 됐어요? 소유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또 3층 이하에 일종 근린 생활시설, 저쪽에서 근생이라고 쓸게요. 일종 근생은 가능합니다. 또 3층 이하에 이종 근생도 가능합니다. 3층 이하야. 자, 여러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뭐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 뭘까요? 자, 건축부에 나옵니다만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죠 보통은? 그럼 아파트 바로 나가면 정문 쪽에 뭐 있죠? 슈퍼요? 마트예요? 요즘도 슈퍼란 말 쓴가? 마트 있어요 없어요? 마트나 편의점은 있죠? 또 그 옆에 뭐 있어요? 세탁소 보통 있죠? 조그만 중개사무소 있죠? 또 미용실 같은 거 있죠? 생각해봐. 이런 아파트 바로 앞에 또 보통 태권도장은 다 있죠? 조그만 보습학원도 다 있죠? 자, 거기에 일종이야. 일종은 바로 우리 바로 나가면 있는 것. 알겠죠? 근린 생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들 그 점은 일종 근생이라고 그래요. 대신 여러분 호프도 한잔하고 노래도 한잔하려면 좀 더 걸어 나가야죠. 좀 더 걸어 나가면 치킨집도 있고 노래극장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 데가 이종 근생. 알겠습니까? 이종 근생 좀 더 걸어 나가는 것. 알겠죠? 일종 근생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그 생각하시면 돼. 종류는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일단 일종 근생이든 이종 근생이든 3층 이하는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게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신 거기 써놨죠. 이종 근생이 3층 이하 가능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거잖아. 근데 노래 부르고 단란하게 술 먹고 안마 받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종 근생이라도 그거 써놨죠. 단란주 점 된다 안 된다? 안마 실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래 연습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한 가지 뭐 나오죠? 다중생활시설이야. 다중생활시설이 뭘까요? 몰라요예요? 다중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이야.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고시원 같은 거. 자, 이런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건 하지 말아라. 그건 허가받아도 안 나와. 허가가 안 나와. 이종 근생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거든. 알겠죠? 이종 근생 3층 이하 이종 근생은 허가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4개 시설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뭐 나오죠? 공작물. 공작물은 여러분 인공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에요. 알겠죠? 탑이든 뭐 비닐하우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이야. 여기 3층 이하가 없어요. 우선 공작물은. 알겠죠? 요놈들은 매수 거부 당한 소유자 등에게는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가능한 게 뭐라고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 2종 근생, 공작물. 알겠죠? 대신 2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것은 안 봐도 딱 이러면 단란주 점 안 되지. 안 마실수 안 돼. 노래 부르고 있어. 지금 때가 노래 부를 때야. 알겠죠? 다중생활에서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됐나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그럼 이게 설치했어 이제. 매수 거부당해서 설치했어. 알겠죠? 자, 여기까지 현재 지금 도로부지잖아. 도로부지인데 10년 돼가지고 청구해서 6개월 지나서 거부 결정 나왔어. 그래서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뭐 일종 근생 문방구를 설치해놨어. 근데 문제는 어쩌죠? 공사가 들어온다네.
이제 한 달 뒤에 사업 들어간대. 그럼 어찌해야 돼 이제? 그렇지. 이제 자기 돈으로 다 철거해야 돼 이제. 언상에 뭐 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안 되는 걸 풀어주는 거니까 이것은. 허리든 마든 어쨌든 결정된 순간 우리 피곤해져. 여러분 생각, 일단 어디부터 꼬였어요? 도로 결정된 것도 꼬였지만 지금 뭐 10년 동안 안 된 것은 엄청나게 꼬인 거잖아. 이미 인생 꼬였어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옹색하고, 그죠? 아주 폼 없이 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어. 아이고죠. 이게 이제 우리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공공적인 사업들은 해야겠죠. 개개인의 일정 부분의 희생은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 일정 부분이 초과되면 이제 보상 문제가 나오고 또 소송터에 다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그래. 이게 가지고 이 결정이 없어질 수도 있어. 우리 관리계획 결정은 행정쟁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툴 수도 있어. 대신 이제 소송 들어가면 시간은 좀 길어지겠죠? 그럴 거 아니야. 좀 길어지지만 이길 수도 있어. 또 내가 피해가 극심하다면 손해보상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보상도 좀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아까도 했죠? 손해보상금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알겠죠? 뭐 보상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래도 좀 받을 수는 있어. 그리고 아까처럼 청구했는데 거부 결정이 나오면 허가받아서 일정 건축은 가능하게 법에서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라도 지어서 살아라. 필요한 건 지어서 살아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 지을 수 있다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 2종 근생, 공작물. 됐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몇 청구고, 여기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출제가 안 된 데가 없어. 알겠죠? 그만큼 중요한 데니까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벌써 몸이 반응합니까? 벌써 딱 이 챙길 폼인데 좀 더 나가면 큰일 날 폼이네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은 정리를 잘 보세요. 오늘 뭐뭐 정리했죠? 얼른 일단 기반시설 분류 봤잖아. 그거 정리하세요. 어려운 건 별로 없었죠? 7개 시설 정리했고, 자, 두 번째는 시설 사업을 공부했는데 여기는 절차 흐름도를 잡아드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사 순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받고 공사 들어가, 그리고 준공사 받는 절차, 그거 기억하시고 각 시행자 부분서 또 시행할 때 보조치. 아까 뭐 실시계획 내용이나 인가권 등등 제가 설명 뺐어요.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그 흐름은 잡아두시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집행이 안 됐을 때 보조치. 대표적인 것은 매수청구하고 실효만 공부했어요. 나머지 해제 공고나 해제 위반 신청 등은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시고, 실효는 몇 년? 20년. 되는 날 다음 날 효력 상실. 자, 우리 매수청구는 몇 년 미집행?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될 때만. 토지 소유자지만 건축물소에 들어가. 매수무자에게 내 걸 사가라 청구하는 거야. 또 내 걸 사가라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매수 결정이 나오면 다행인데 거부 결정 나오면 보조치가 있고, 매수 결정은 6개월, 결정하면 2년 이내 매수. 매수하는 방법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채권 발행도 가능하다. 이때 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가, 소유자가 원할 때. 규모는 3천만 원 초과하는 초과금액,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됐죠? 기억하시면 돼. 매수 가격은 공토법에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국토법 마지막 부분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국토법 다 끝나. 12문제 중에서 10개는 맞았어. 조금 보태서. 알겠죠? 다음 주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교육, 개발밀도 관리교육, 이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국토법 끝나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씩씩하게 시간에 뵙도록 할 것이고요. 대신 오늘 배운 것 정도는 반드시 또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또 들어갈 때 제가 스킵합니다. 그때 눈동자가 별로 움직임이 안 좋으면 광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